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화 약제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물 소화 약제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제 포 소화 약제부터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 소화 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 소화로 인한 연소면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유류화제에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포소화 약제인데, 여기에서 그 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있죠. 기포 있죠. 기포, 물방울 만들어지는 거, 기포. 그래서 그 기포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소화를 시켜주는 약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소화 약제의 그 구비 조건을 이제 보시면, 먼저 유동성이 좋아야 한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잘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디 정체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성질. 유동성이 일단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안정성을 가지고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내열성. 그러니까 열에 잘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열에 견디지 못하면 그 기포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기포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소화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안정성을 가지고 내열성이 있어야 되고요. 독성이 적어야 한다. 당연한 거예요. 독성이 적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소화약제,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그리고 화재면에 부착하는 성질이 커야 한다. 즉 응집성과 안정성이 있을 것. 그렇죠? 화재면에 잘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지, 이게 막 떨어지면 날아가겠죠? 날아가 버리면은 소화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면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포가. 그리고 바람에 견디는 힘이 커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불었을 때 그 기포가 잘 날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유면 봉쇄성이 좋아야 하고 내유성이 좋아야 한다. 내유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포소화 약제가 유류화제에 이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유성, 기름의 내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기계포, 즉 공기포 소화 약제의 특징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유동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고체 표면에 접착성이 우수하다. 잘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고체 표면에. 그리고 넓은 면적의 유리화제에 적합하고요. 약제 탱크의 용량이 작아질 수 있다. 그리고 혼합 기구가 복잡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포소화 약제의 그 혼합 장치가 있어요. 그 혼합 장치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대량의 포를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기계포 소화 약제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그 발포가 있어요. 저발포용 소화 약제가 있고, 이제 고발포용 소화 약제가 있어요. 이제 저발포용 같은 경우는 3%형과 6%형이 있고요. 이제 고발포용 소화 약제는 1%, 1.5%, 2%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발포용 소화 약제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바로 단백포 소화 약제, 그다음 수성막포, 내알코올성포, 불어단백포, 그리고 합성 계면 활성제포 소화 약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발포용 소화 약제고요. 이제 고발포용 소화 약제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합성 계면 활성제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저발포용이면서 고발포용이 뭐 있어요? 바로 합성 계면 활성제포죠. 그죠? 합성 계면 활성제포는 저발포용이면서도 고발포용입니다. 그죠? 합성 계면 활성제포. 그래서 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고발포용에는 이것만 있다. 합성 계면 활성제포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소화약제는 전부 다 저발포용 소화약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자, 그 다음 이제 팽창비 볼게요. 팽창비. 그래서 이 팽창비를 이제 분류할 때 이렇게 저발포와 고발포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발포 같은 경우에는 팽창비가 20배 이하인 경우를 이제 저발포라고 하고요. 고발포인 경우에는 크게는 80 이상 1000 미만, 80 이상 1000 미만을 이제 고발포라고 하고 있어요. 팽창비의 범위가. 그때 제1종 기계포는 80 이상 250 미만, 제2종 기계포는 250 이상 500 미만, 그리고 제3종 기계포는 500 이상 1000 미만입니다. 그죠? 팽창비가. 자, 그때 이제 팽창비를 구하는 공식이 나오죠. 팽창비를 구하는 공식이 나와요. 첫 번째 팽창비 구하는 공식이 뭐냐? 바로 방출 전 포 수용액의 최적분의 방출된 포의 최적이라는 거죠. 이게 팽창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포 수용액, 자, 여기 보세요. 포 수용액이 뭐냐? 수용액.
여기 보시면 수용액 같은 경우는 물과 약재 있죠? 약재? 원액을 섞은 거예요. 이게 포수용액. 그죠? 그래서 방출하기 전에 포수용액의 최적분에 방출된 포의 최적을 계산해 주시면 이게 뭐라고요? 바로 팽창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약 97% 정도가 되고요. 원액이 나머지 3%예요. 비율이. 그죠? 그러니까 거의 다 이 포소화 약재는 거의 대부분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에다가 포원액을 섞은 거예요. 섞어서 포수용액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기포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포로 바로 불을 끄는 거죠. 이게 포소화 약재입니다. 그래서 네, 발포 배율을 보시면 발포 배율은 전체 중량 마이너스 빈 시료 용기의 중량, 전체 중량.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기에 자, 포가 담겨져 있는 이제 탱크가 있다라고 할게요. 탱크.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포 수용액이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있겠죠? 그럼 이 무게를 이 전체 무게를 재는 거예요. 전체 무게. 이 전체 무게에서 이 용기, 탱크의 중량을 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겠어요? 이 탱크 안에 있는 수용액의 양이 나오겠죠. 맞나요? 전체 중량에서 빈 시료 용기의 중량을 빼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 수용액의 중량이 된다는 거죠. 그 중량분의 내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이거. 탱크의 내용적. 이걸 계산해 주면 바로 발포 배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포소화약제의 그 종류가 나와요. 우리 아까 저발포용 그 소화약제와 고발포용 소화약제 나왔었죠. 그죠? 거기에서 나와 있던 그 소화약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네, 단백포 소화약제의 특징들을 하나씩 볼 거예요. 단백포 소화약제. 자, 보시면은 단백포 소화약제는 일단 동식물의 가수분해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있고 그리고 부패되어서 변형이 있습니다. 부패 변형. 침전물이 생긴다는 거죠. 단백포. 그리고 다른 포 약제에 비해서 네, 부식성이 큽니다. 부식성이 크고요. 포 안정제로 제1첨염을 첨가하는데 어떤 색깔을 띈다? 예, 흑갈색을 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온인 경우에는 유동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네, 단백포입니다. 단백포. 자, 그 다음 수성막포. 자, 수성막포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수성막포. 자, 수성막포는 일단 안전성이 좋아서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해요.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요. 내약품성이 좋아서 분말소화약제와 겸용 사용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분말소화약제, 이따가 할 건데 분말소화약제와 겸용해서 사용 가능한 게 뭐라고요? 바로 수성막포라고요. 예, 기억하세요. 분말소화약제와 겸용할 수 있다. 수성막포. 자, 이를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하며 소화 성능이 뭐한다? 향상된다는 거죠. 트윈이 뭐예요? 쌍둥이죠, 쌍둥이. 그죠? 그래서 분말 소화약제와 같이 포 소화약제가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요. 트윈. 그래서 소화 성능이 향상되고요. 그리고 석유류 표면의 신속히 피막을 형성해서 유류의 증발을 억제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류 화재가 발생하는 거는 그 유류가 증발해서 가연성 기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류가 증발되는 것을 막으면 어떻겠어요? 화재가 안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피막을 형성해서 유류의 증발을 억제시킵니다. 그 다음 가격이 일단 비싸요. 가격이 비싸고 내열성이 약하기 때문에 저장 탱크의 벽면에만 불이 남아있게 되는 링파이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벽에만 이렇게 불이 남아있는 거죠. 링을 쓰는 거예요. 링. 그래서 유동성. 자, 유동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점성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점성이 작으니까 잘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좋아서 가연성 기름의 표면에 쉽게 피막을 형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유염성. 그러니까 내유염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름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성질이에요. 내유염성이 일단 우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오염이 안 된다고요. 잘. 그리고 내한용, 초내한용으로 적합하다. 내한용, 초내한용.
그리고 적용 대상으로는 항공기 경납고, 유류 저장 탱크, 그다음 옥내 주차장의 폼 헤더용으로 바로 수성 막포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성 막포가.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자, 불화 담백포. 자, 담백포와 이제 거의 유사해요. 담백포와 유사한데 그 담백포의 그 결점, 단점을 이제 보완시켜 놓은 소화약제가 불화 담백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화 성능이 가장 우수합니다. 불화 담백포가 소화 성능이 가장 우수하고요. 담백포와 수성막포의 결점인 열 안정성을 보완시켜 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선. 그죠? 소화약제를 개선시켜 놓은 것이 바로 불화 담백포라는 거고요. 내유성으로 유류에 오염되지 않아서 표면화 주입 방식에도 적합하고 가격이 비싸서 국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싸서. 자, 포의 유동성이 우수하여 소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약제 보존 기간이 깁니다. 7년에서 10년 정도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길죠? 그리고 내화성이 우수하여 대형 유류 저장 탱크 시설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화 담백포가 가장 소화 성능이 우수해요. 그 포소화 약제 중에서.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합성 계면 활성 제품입니다. 합성 계면 활성 제품은 저팽창포와 고팽창포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죠? 유일하게 저발포와 고발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합성 계면 활성 제품이에요. 일단 유동성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저장성도 뛰어납니다. 그다음 카바이드 저장소에는 이제 부적합하고 적열. 자, 적열이 뭐예요? 열에 의해 빨갛게 달고 있는 상태가 적열입니다. 적열된 기름 탱크 주위에는 효과가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연물에 양이온이 있을 경우에는 발포 성능이 저하되고 타 약제와 겸용 시 소화 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약제와는 같이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내알코올 형포가 있습니다. 내알코올 형포는 일단 알코올류 유연물, 메탄올, 그죠? 메탄올 소화에 사용하고요. 수용성 유리화제. 그러니까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용성 유리화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아세트알데히드, 에스테리ル같은 경우. 그리고 가연성 액체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내알코올형 포입니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볼 거예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자, 일단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성상을 보시게 되면 대기압 상온에서 어떤 상태라고요? 어떤 상태? 기체 상태입니다. 기체. 그리고 화학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요. 자, 기체 상태에서의 가스 비중은 얼마예요? 가스 비중이 1.5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기보다 무거워요. 증기 비중이 1.51로 공기보다 무겁고요. 31도씨가 뭐냐? 바로 임계점인데 바로 액체와 기체가 동일한 밀도를 갖는다는 거죠. 액체와 기체가 이렇게 평형을 이루는 경계점, 임계점이 바로 31도씨 정도가 되거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그리고 색깔이 없고요. 냄새도 없어요. 그리고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입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전기시설이나 발전시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있어요, 이게. 이산화탄소가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가 나와 있죠. 첫 번째로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있고요. 그 다음 불연성이다. 이산화탄소는 뭐라고 했어요? 불연성 가스라고 했죠. 그죠? 완전 연소 생성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소하지 않아요. 그죠? 불연성이 되고요. 그리고 전기 절연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전기 화재에 적합한 소화약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비전도성이면서 장시간 저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소화약제에 의한 오손. 그죠? 오손이 없어요. 근데 물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물을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대상물이 다 파손되죠? 그런데 요 이산화탄소는 아무리 많이 뿌려도, 많이 방사를 해도 가연물이나 건축물에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오손이 없어요. 그리고 무색이면서 냄새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장단점을 볼게요.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장점을 보시면 화재 진화를 했을 때 진화한 후에 깨끗해요. 왜냐면 이게
기체로 방사되기 때문에 물처럼 오손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고요. 공기 비중이 크죠? 그죠? 공기보다 증기 비중이 커요.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신보화재, 그 표면 화재가 아닌 신보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증거 보존이 양호하다. 그러니까 증거 보존이 양호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죠. 화재 진화 후에 깨끗한 거죠. 오손이 없기 때문에 증거 보존이 양호하면서 화재 원인 조사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전기의 부도체로서 전기 절약성이 높다. 그래서 전기 설비에 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값이 싸고 저장이 반영구적이다. 그 다음 기체로 방사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구석구석까지. 기체이기 때문에 그죠? 구석구석까지 잘 침투되어 소화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와 잡열이 커서 마찬가지 냉각 효과도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의 주된 소화 그 방법은 뭐예요? 질식인데도 불구하고 기와 잡열도 크기 때문에 냉각 효과도 있다는 거죠. 상당히 좋죠, 그죠? 그 다음 한랭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자체 압력으로도 방사가 가능합니다. 자체 압력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분말 소화 약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 압력은 있어야 돼요. 방사 압력, 그죠? 근데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자체 압력으로도 충분히 방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그죠? 상당히 큰 장점이에요. 자, 다음 단점을 보시게 되면 단점이에요. 자, 소화 공간 내에 산소 농도를 저하시키겠죠. 왜? 질식 소화 시키는 거니까. 자, 산소 농도가 저하가 되므로 인체 질식에 우려가 돼요. 그죠? 질식. 사람의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방출하기 전에 일단 사람을 먼저 대피를 시켜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요 CO2를 방사하는 거예요. 왜? 인체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질식을 주체로 함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 그죠? 거주하는 장소.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 써요. 사람이 사는 장소를. 그래서 공장이나, 그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겠죠. 사람을 대피시킨 다음에 그 다음 뿌리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 소화약제의 방사 시 시야를 방해한다. 그죠? 왜 기체 상태로 방사하기 때문에 시야를 가릴 수가 있고요. 소화약제의 방출 시 기화됨으로 인체에 닿으면 동상이 우려됩니다. 상당히 이거 진짜 동상을 입을 수 있어요. CO2 방사했을 때 이게 기화되기 때문에 그 손에 딱 대면 너무 차가워서 이제 동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방사 시에는 소리가 엄청 커요. 보통 총소리에 가깝게 큰 소리가 납니다. 소음이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구온난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지구온난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적용 대상을 보시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CO2 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인 부도체 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전기 시설이나 발전 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가연성 기체와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이런 것에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발전기, 변압기 등의 전기 설비에 적응성이 있는 설비입니다. 약재입니다. 그 다음 박물관, 문서고 등 소화 약재로 인한 오손이 문제되는 대상, 그죠? 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들이 파손되면 안 되잖아요. 파손되면. 그렇기 때문에 CO2 소화 설비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인화성 고체 위험물에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의 이제 물성을 이제 보실 건데,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임계 압력입니다. 임계. 자, 임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의 상태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 경계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임계 압력이 72.75 atm. 그죠? atm 72.75 atm이고요. 임계 온도가 31도씨예요. 31도씨에. 그리고 삼중점. 이 삼중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산화탄소는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그 세 개의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 그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삼중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몇 도냐? 바로 섭씨 영하 56.3도씨예요. 이 온도에서는 고체와 액체와 기체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온도예요. 아시겠죠? 대략 영하 57도씨 정도가 되죠. 그죠? 그 다음 승화점. 자, B점. 자, B점이라고 하는 건 뭐야?
끓는 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하 78.5도씨가 되고요. 허용 농도는 0.5%, 수분은 0.05% 이하입니다. 즉 함량은 99.5% 이상이 되겠죠. 0.05% 이하니까. 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충전비를 보실게요. 충전비. 자,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놓는 그 용기가 이렇게 저압식과 고압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압식인 경우에 충전비는 1.1 이상 1.4 이하가 정도 되고요. 이제 고압식인 경우는 1.5 이상 1.9 이하가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다른 과목에서 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른 과목에서도. 그 다음에 기동용기. 자, 기동용기는 충전비가 1.5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저압식, 고압식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1.5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CO2의 농도입니다. 이거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CO2의 농도 구하는 공식. 그래서 CO2의 농도는 방호 구역의 최적 플러스 방출가스량. 그러니까 방출가스량이라는 거는 여기서 CO2의 양이 되겠죠? CO2의 양. 그 분의 방출가스량 곱하기 100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CO2의 농도. 그리고 이것도 있지만 이제 이것도 구할 수 있어요. 산소. 자, 산소의 농도. 자, 필요한 산소 농도, 산소의 농도를 알고 있을 때, 그때의 CO2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21분의 21-O2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도 CO2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공식을 쓸 때가 있고, 이 공식을 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공식이 많이 쓰이고요. 이제 실기시험에서는 이 공식을 또 많이 쓰고 있어요. 실기시험에서는. 기계 분야 파트에서 이 공식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의 농도 구하는 공식을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 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한론 소화 약제입니다. 한론 소화 약제. 그래서 이 한론 소화 약제는 그 CO2 소화 약제와 같이 가스계 소화 약제 중에 하나예요. 가스계라는 게 뭐예요? 바로 기체 상태, 가스 상태로 방출되는 거겠죠. 소화할 때. 그래서 한론 소화 약제도 가스계 소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대표적인 지방족 포화탄화수소 계열, 메탄, 에탄, 프로판, 자, 부탄을 말하는 거예요. 자, 탄화수소 분자에 포함된 수소 분자 일부 또는 전부를 자, 어떤 원소로? 할로겐 원소로 치환한 것을 할로겐 화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로겐 원소로 치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론 소화 약제란 다시 지방족 포화탄화수소 분자 중에서 수소 원자가 불소, 염소, 브롬, 취소라고 해요. 취소, 브롬, 요오드, 다른 말로 옥소라고 해요. 요오드의 할로겐 원자로 치환되어 생성된 물질의 자, 소화 약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 바로 할로겐 원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로겐 원소 4가지. 불소. 자, 기호까지 암기해 두세요. 염소, Cl이죠. 자, 브롬. 다른 말로 취소라고도 해요. 브롬은 Br이죠. Br, 브롬. 그리고 요오드는 I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할로겐 원소 4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할로겐 원소. 자, 그럼 여기서 한론 소화약제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특성을 한번 볼게요. 어떤 특성들이 있냐? 첫 번째. 자, 전기의 불량도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기 전선성이 좋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전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론 소화약제도 전기 시설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전기적인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색 투명이죠. 색깔이 없어요. 그리고 특이한 냄새가 나요. 특이한 냄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냄새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론 소화약제는 냄새가 있습니다. 이것은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휘발성이 크다는 것은 쉽게 증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휘발성이 크고 부식이나 손상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알코올,
에테르에는 녹으나 물에는 녹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수용성이 비수용성. 그 다음 질식의 우려는 없어요. 자, CO2는 질식 우려가 있지만 할론 소화약제는 질식의 우려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화학적 부촉매 효과에 의한 연소 억제 작용이 뛰어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억제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는 부촉매 소화. 그죠? 부촉매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할론 소화 약제가. 그래서 소화 능력이 커요. CO2의 몇 배? CO2의 3배 정도의 소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연성 액체 화재에 대해서 소화 속도가 매우 크고요. 인체에 대한 독성이 심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일단 일반적으로 할론 소화 약제는 독성이 좀 강해요. 그래서 잘 안 쓰고 있죠. 잘 안 써요. 독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연소, 연쇄 반응을 억제시킨다. 그죠? 가연물과 산소의 화학 반응을 억제한다. 그래서 억제 소화 또는 부촉매 소화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소화 후 잔존물이 없다. 그렇죠? 이것도 CO2와 마찬가지로 소화 후에 잔유물이 없습니다. 깨끗해요. 깨끗해요. 자, 그 다음 할론 104는 소화 효과도 약하면서 독성이 강합니다. 독성도 약합니다. 그죠? 약해요. 할론 104. 자, 할론 2402는 에탄의 유도체이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할론 2402는 에탄의 유도체이다. 메탄이 아니라 에탄의 유도체이다. 이것도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할론 소화약제의 구비 조건을 볼게요. 구비 조건. 자,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 증발 잔유물이 없어야 한다. 그렇죠? 진화 후에 깨끗해야 돼요. 증발 잔유물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화되기 쉬워야 된다. 그 다음 접이점 물질이어야 되면서 불연성이어야 한다. 할론 소화약제 구비 조건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할론 소화약제의 그 성상을 보시면 할로겐 화합물 F, 그죠?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자,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소화 성능이 우수하여 할론 소화약제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원소, 그죠?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소화약제는 크게 뭐가 있냐면은 할론 1011, 할론 104, 할론 1211, 할론 1301, 할론 2402 등이 있다. 여기 뒤에 번호가 붙어요. 숫자가. 할론 소화약제는 이렇게 뒤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이 숫자의 규칙은 설명드릴 거예요. 숫자의 규칙. 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할론 소화약제의 명명법. 자, 보세요. 할론 소화약제는 할론 뒤에 뭐가 붙는다고요? 이렇게 숫자가 붙어요. 숫자가 130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는 탄소의 원자수입니다. 탄소. 그 다음은 불소 원자수고요. 불소. 그 다음 염소, 브롬 이런 순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명명법을 가지고 할론 1301에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은 화학식. 자, 화학식을 알 수 있어요. 또는 분자식. 자, 분자식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 1301이잖아요. 1301. 그죠? 그러니까 탄소의 원자수가 몇 개라고요? 1개고요. 불소가 3개, 염소가 없고요. 브롬이 하나예요. 그러면은 할론 1301의 화학식이 뭐가 되겠어요? 바로 CF3BR이에요. 네, 이게 할론 1301의 화학식입니다. 그죠? 탄소 하나, 불소 3개, 브롬 하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만 더. 자, 뭐가 있냐면은 할론 1211 볼까요? 할론 1211. 그럼 할론 1211의 화학식은 뭐가 될까요? 화학식. 자, 화학식은 뭐가 되겠어요? 자, 그대로 쓰는 거예요. 순서대로 C, F, Cl, Br. 자, 이렇게 쓰고요. 이 숫자의 숫자. 자, 탄소 하나, 그리고 불소가 2개, 염소 하나, 브롬 하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할론 111의 화학식은 CF2ClBr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명칭, 이 할론 소화약제의 명칭을 보고 화학식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 왜? 규칙적으로 이게 번호가 매겨진 거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건 이거예요. 할론 1301의 화학식을 물어보는 게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CF3Br. 그죠?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다는 거. 활론 소화약제의 명칭을 쓸 때 규칙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활론 소화약제 우리가 종류를 이제 알아봤잖아요. 그거를 좀 더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이제 활론 1011, 104, 1211, 1301, 2402 그때의 분자식 나와 있죠? 분자식. 자, 보세요. 활론 1011은 어떻게? 1011은 CH2ClBr.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규칙대로 하자면은 지금 여기 두 번째 자리가 뭐예요? 두 번째 자리가? 두 번째 자리가 불소죠, 불소? 불소인데 얘는 예외입니다, 예외.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활론 104. 104니까 어떻게 돼요? 탄소 하나, 불소 없고요. 염소 4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CCl4. 이렇게 되겠죠? CCl4. 그 다음 1211은 탄소 하나, 불소 2개, 염소 하나, 브롬 하나. 1301은 탄소 하나, 불소 3개, 브롬 하나. 이거는 활론 240이니까 탄소 2개, 불소 4개, 브롬 2개.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규칙 보이죠? 규칙. 네, 보이죠? 그리고 상온 상합파에서 자, 물질의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활론 1011, 활론 104, 그리고 활론 2402는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요. 상온 상합파에서. 그런데 활론 1211과 1301은 기체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 잘 비교해 주셔야 돼요. 기체 상태, 기체. 자, 그 다음 이제 약제 충전비 보시면 활론 1211은 0.7 이상 1.4 이하가 되고요. 그죠? 충전비가. 활론 1301은 0.9 이상 1.6 이하입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 활론 2402는 이제 가압식과 추가압식이 있어요. 가압식은 0.51 이상 0.67 미만이고요. 추가압식인 경우에는 0.67 이상 2.75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소화 성능을 비교해보면 이 5가지의 활론 소화 약제 중에서 그 소화 성능이 가장 뛰어난 것이 누구냐? 바로 활론 1301이 제일 소화 효과가 좋아요. 1301. 그래서 이게 시험에 또 자주 나와요. 1301이. 그 다음 활론 1211이고요. 그 다음 활론 2402입니다. 2402. 독성을 비교해주면 활론 2402가 제일 독해요. 이게 제일 독하고요. 그 다음 활론 1211, 활론 1301 순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존 파괴지수, ODP죠? 오존 파괴지수가 또 가장 높은 건 또 1301입니다. 활론 1301이 제일 높고요. 활론 1211, 그 다음이 활론 2402죠. 똑같아요. 소화 성능의 순서가 바로 ODP 파괴 순서랑 똑같습니다. 소화 효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어때요? ODP, 오존 파괴 지수가 높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참고사항에 보시게 되면 자, 부촉매 효과, 즉 소화 능력의 크기가 나와요. 소화 능력 크기. 할로겐 원소들 비교한 건데 순서 보세요. 요드, 브롬, 염소, 불소의 순입니다. 소화 효과, 소화 능력이 좋은 크기가 뭐라고요? 요드, 브롬, 염소, 불소의 순이라고요. 그럼 반대로 전기 음성도, 즉 친화력을 말하는 건데 전기 음성도의 크기는 이거의 역입니다. 역. 그죠?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순이라고요. 이거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죠? 소화 능력과 요 친화력의 그 크기는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론 1211의 성질을 볼게요. 성질이에요. 먼저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나요. 자, 그래서 그 활론 소화약제는 냄새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CO2는 없지만 활론 소화약제는 있어요. 달콤한 냄새가 나고요. 전기적으로 비전도성, 그리고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 다음 증기압이 크지 않기 때문에 휴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증기압이 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상온 상압에서 기체 상태이면서 또 색깔이 없습니다. 그리고 활론 1211의 부식성의 큰 순서. 그러니까 이거죠. 알루미늄, 청동, 니켈, 구리에 액체인 활론 111을 뿌렸을 때 부식이 가장 잘 되는 순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청동, 니켈, 구리 이러한 순서대로 부식이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론 1301의 성질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거. 활론 1301이 제일 중요해요. 활론 1301. 일단 소화 성능이 제일 좋죠. 소화 성능이 가장 우수하고요.
독성은 또 가장 약해요. 좋죠, 그죠? 소화 성능이 좋은데 독성은 또 약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존 파괴 지수가 높아요, 제일.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약재죠. 그죠? 일단 비중은 공기의 약 5.17배로 무겁고요. 무색, 색깔, 맛, 여기 냄새도 없어요. 그리고 비전도성이면서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할론 111과 1301은 둘 다 기체 상태라고 했어요. 그죠? 나머지는 액체라고 했고요. 그리고 할론 1301이 열 분해했을 때 생성되는 가스가 있어요.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할론 1301이 열 분해했을 때의 생성가스 뭐예요? 불화수소. 이거는 브로마수소.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이 나머지 Br2, 브롬, 그리고 COF2, COBr2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하진 않아요.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는 이거 불화수소와 브로마수소입니다. 제일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할론 1301이 열 분해했을 때 발생되는 가스, 이 5가지는 다 암기는 하셔야겠죠. 그죠? 발생가스. 자, 그 다음, 이제 분말 소화약제입니다. 분말. 자, 분말 소화약제는 이제 우리가 가장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소화약제예요. 그죠? 가정용에서 쓰고 있는 소화기 있죠. 그게 바로 분말 소화기입니다. 분말 소화기. 그죠? 그래서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를 보시면 분말 약제의 가압용 가스로는 뭘 사용된다? 질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자체 압력으로 방사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분말 소화약제는 자체 압력이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가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질소가스라고, 질소. 그래서 가스가 충전되어 있어야 그 소화기가 방사가 돼요. 가스가 없잖아요.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방사 안 돼요. 무용지물 돼요. 무용지물. 그죠? 그래서 항상 가스의 압력을 충전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말 소화약제는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제1종부터 제4종까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종별에 따른 소화약제의 주성분. 이 주성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성분. 그래서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탄산수소 나트륨. NaHCO3죠? NaH. 탄산수소 나트륨. 이렇게 돼요. 탄산수소 나트륨. 그 다음 제2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탄산수소 칼륨. 나트륨 대신에 칼륨이 된 거예요. 탄산수소 칼륨. 이렇게 읽은 거죠. 그죠? 탄산수소 칼륨. 그 다음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바로 제1 인산암모늄이죠. 인산암모늄 또는 그냥 인산암모늄 또는 인산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뭐다? 제1 인산암모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분자식, 화학식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화학식 뭐예요? NH4H2PO4. 네? 인산암모늄의 이 분자식도 기억하셔야 돼요. NH4H2PO4 이거 주성분이에요. 그리고 제4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탄산수소 칼륨에다가 요소를 더 추가한 겁니다. 요소. 탄산수소 칼륨 여기에다가 요소를 더 추가시킨 게 뭐라고요? 제4종 분말 소화약제라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와 있죠? 약제 착색. 이 착색이 뭐냐면 이 분말 소화약제는 그 안에 가루 형태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가루 형태로. 그럼 이거를 이제 방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밀가루처럼 막 가루가 날려 있어요. 그때 착색이라는 거는 그 소화기에서 소화약제를 방사했을 때 그 바닥에 쌓여 있는 그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색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가 뭐냐면 제3종이에요. 3종 소화약제인데 분말 소화약제인데 이게 어떤 색깔이냐? 다몽색이 다몽색. 그러니까 분홍색에 좀 가까워. 분홍색에. 그래서 집에 있는 소화기를 뿌리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분홍 색깔로 보이실 거예요. 그 가루 색깔이 다몽색, 약간 분홍색에 가까운 색깔이 나오고요. 제1종 같은 경우는 완전 백색, 하얀 색깔이 되고요. 그다음 제2종은 회색깔 정도 돼요. 회색. 약간 어두운, 그 밝은 검정 색깔. 회색깔이란 회색빛이 나고요. 그리고 제4종 같은 경우도 회색, 백색. 그러니까 얘 더 밝겠죠, 얘보다. 담자색이 더 어둡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밝아요. 회색 중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약제의 착색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또 여기도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다몽색. 제3종 분말 소화약제 착색은 다몽색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것도 나와요. 화학 반응식.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화학을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거 답 찾기는 쉬워요. 왜냐면은 이 화학식을 다 쓰라고는 안 나오겠죠?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빈칸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걸 찾아라.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이 왼쪽에 있는 원자량과 오른쪽에 있는 그 원자량을 개수만 잘 맞추시면 돼요. 개수만 맞추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는 나트륨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앞에 2를 곱한 거니까. 2개 있으니까 지금 여기 뒤에 나트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Na2 두 개. 맞나요? 두 개. 그 다음에 탄소, H. 수소가 2개 있는 거죠? 수소 2개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수소 2개 여기 있죠? 썼잖아요. 그럼 수소 안 들어간다고요, 여기. 그러니까 개수만 맞추면 돼, 개수만. 그 다음에 탄소가 2개죠? 탄소 2개. 자, 탄소 여기 하나 있죠? 그죠? 여기 하나, 탄소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산소가 3개인데 앞에 2를 곱했어요. 그럼 산소는 몇 개? 산소는 6개.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2개 썼죠? 2개. 여기 하나. 그럼 여기는 산소 원자가 3개 있어요. 3개. 그럼 나머지 3개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이렇게 개수가.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을 몰라도 이 개수, 원소의 개수만 잘 맞춰도 답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쵸?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객관식에서 뭐 제2종 분말 소화약제의 화학 반응식을 찾아라. 그럼 뭘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돼요. 주성분이 무엇인지. 여기 있잖아요.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칼륨. 여기 있죠? 인산염. 여기 있죠? 탄산수소 칼륨에다가 요소. 그죠? 그러니까 주성분만 알아도 화학식을 찾을 수가 있다고요. 이거를 뭐 다 쓰라고는 안 나오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적응화제를 보시게 되면 적응화제 바로 뭐예요? 1종과 2종은 B씨급이에요. B씨. 그러니까 유료화제와 바로 전기화제의 적응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겁니다. ABC급 화제에 적응성이 있는 것. 뭐라고요? 제3종이라고 3종. ABC급 화제. 그리고 B씨급 제4종 분말 소화약제도 요 B씨급 화제에 적응성이 있는 겁니다. B씨급.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제3종 분말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차고나 주차장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세요. 차고나 주차장에 제3종 분말 소화약제를 쓰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비누화 현상 볼까요? 비누화? 자, 이 비누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왜 비누를 우리 사용하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비누 사용하면 막 거품 생기죠. 거품 생기죠? 그 거품을 이용해서 바로 그 화제의 표면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하나의 현상인데, 여기 보시면 에스테르가 알칼리에 의해서 가수분해되어 알코올과 산의 알칼리염이 되는 반응으로 주방에 어떤 화재?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 식용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나트륨이 기름을 둘러싸아서 외부와 분리시켜 질식 소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재발화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바로 비누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누 거품이 그 식용유 화재를 이렇게 둘러 감싸서 바로 질식 소화를 시킨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비누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나트륨이. 그럼 이게 뭐죠? 우리 NaHCO3. 그죠? NaHCO3. 탄산, 수소, 나트륨. 이게 몇 종이에요? 제1종이죠, 1종. 맞죠? 제1종 분말 소화약제는 비누화 현상을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충전가스 압력원인데 이 질소가스는 어디에 사용한다고? 질소가스는 분말 소화 설비, 추갑식 분말 소화 설비, 그리고 한론 소화 설비의 그 방사 압력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 설비에는 CO2를 바로 압력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성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B씨급 유리화제랑 전기화제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있죠? 금속 비누를 생성하는 비누화 효과, 그죠? 비누화 효과 때문에 식용유 화제의 적응성을 가진다고요. 뭐가요? 제1종 분말 소화약제가.
그죠? 식용유 화재. 그래서 이 열분해 방식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 270도실 때의 열분해, 850도실 때의 열분해에 따른 그때 다 달라요. 화학 반응식이. 그죠? 이것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 원자량만 잘 비교해 주시면 다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열분해 생성물에는 뭐가 있냐면은 탄산 나트륨과 그리고 이산화탄소, 물, 수증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요. 그다음 제2종도 마찬가지예요. 190도일 때의 열분해, 590도일 때의 열분해 그 반응식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양쪽의 개수만 맞추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제3종 분말 소화약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제3종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적응 화재로는 ABC급이죠. ABC급 화재의 적응성이 있고요. 그리고 차고나 주차장, 그죠? 차고나 주차장의 적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성막포와 분말 소화약제를 겸용하여 사용 가능한데 이를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포소화 약제 했을 때 말씀드렸죠. 수성막포 같은 경우에는 분말 소화 약제를 뭐한다? 겸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요 3종 분말 소화 약제와 이 수성막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분해 반응식도 마찬가지죠. 190도, 215도, 300도, 250도 이상. 이때 열분해 반응식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메타인산. 그죠? 그 반응물이 생성물에 메타인산이 나오는 거는 뭐라다? 메타인산이 나오는 거는 바로 제3종 분말 소화약제입니다. 메타인산 기억해 두세요. 메타인산이 나오는 거는 뭐다? 제3종 분말 소화약제다라는 거. 그래서 열분해 생성물에 따른 소화 효과를 보시면 H2 수증기죠. 자, 수증기에 의한 질식, 냉각, 그다음 열 차단, 그리고 암모니아 유연에 의한 부촉매 소화.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질식, 냉각, 열 차단, 그리고 부촉매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효과가. 그리고 메타인산이죠, 메타인산은 숯 등에 융착하여 유리상의 피막, 그죠? 유리상의 피막을 형성해서 뭐한다? 차단을 시켜서 재연소를 방지합니다, 재연소. 그죠? 다시 연소되는 걸 방지한다고요. 재연소를 방지하는데 비누화 현상과 비슷하면 이와 같은 특성으로 A급 화재에도 적응성을 갖는다고요. A급 화재에도. 그래서 차고나 주차장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인데 이 소화약제는 자, 무엇을 대체한 거냐? 바로 할론 소화약제를 대체한 거예요. 왜냐면 할론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소화 능력은 좋은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구 오존층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할론 소화약제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약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화약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겁니다. 이거. 왜 예전에는 이 용어가 이거였어요. 개정되기 전에는 청정 소화약제였어요. 원래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 청정 깨끗하다고요. 응? 청정 소화약제였는데 그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은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자, 지금 여기 아래에 보시면 그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종류가 4가지가 있죠. IG01, IG100, IG541, IG5 여기 4가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불활성 기체입니다. 그때 이 IG가 뜻하는 게 뭐예요? IG가 바로 이너젠. 그때 이 IG예요, 이게 이너젠. 그렇죠? 요 4가지만 불활성 기체고요. 나머지 이 소화약제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할로겐 화합물인 겁니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4가지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다 이게 아닌 것들은 다 뭐라고요? 할로겐 화합물인 거라고요. 응? 할로겐 화합물. 여기 보이잖아요, 특성이. IG가 붙은 거는 다 뭐라고요? 불활성 기체라고요. 응? 그리고 여기서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자,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IG541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IG541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IG541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겠죠, 이거. 이겁니다. 이거. 화학식.
그래서 IG541은 질소가 52%, 아르곤이 40%, 나머지 8%는 CO2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명칭을 보세요. 명칭. IG541이죠. 541이죠. 그래서 5, 4, 그러니까 8%니까 대략 이게 대략 10%라고 보여요. 10%. 그래서 541인 거예요. 그 성분 비율로 이 명칭을 만든 거예요. 541이. 질소 50%, 아르곤 40%, CO2 10% 대략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541인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HCFC 블렌드 A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겠죠, 이거 잘 나와요, 이거 이 명칭. 그리고 FM, 자 상품명이죠. FM200, FM200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엇이냐면은 이거죠. HFC 272A라는 거. 뭐 잘 나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게 상품명이 이거다, FM200이다. 이거는 HFC 272A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아셔야 돼요. 최대 허용 설계 농도 있죠? 이것도 가끔 가다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암기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것도 좀 같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까지 소화약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을 끝으로 소화 이론은 다 끝난 겁니다. 그죠? 소화 이론은. 그래서 소화 이론과 그에 따른 소화약제 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